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미국에서 매우 유명한 대회인 지니스 올림피아 다음으로 이번에 이제 5월 달에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4월 말에서 5월 달에 대회가 열릴 홍콩에서 굉장히 인지도 있는 청소년 연구 대회예요. 그래서 이름 보시면 알겠지만 Global Youth Science and Technology Board in Hong Kong. 그리고 이제 이 대회는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KSF 우리나라 이제 과학진흥 그 공단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 대회랑 이제 제휴를 맺어가지고 KSF에서 이제 금이나 은 그 정도 이제 금운동 중에서 상을 받은 학생들이 이 대회에 이제 초대를 정시로 받아가지고 이 대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열리게 되는 첫 번째 해가 됐습니다. 이 대회도 역시 지니어스 올림피아드랑 같이 이원화 시스템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직접 이 대회를 신청해야 나갈 수가 있고요. 아쉽게도 지니어스 올림피아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합격률이 좀 떨어지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팀을 한 4팀을 꾸려갔는데 그 중에 이제 한 팀이 떨어지고 이제 3팀이 올라갔는데 생각보다 좀 어려웠었어요. 예, 쉽지가 않은 대회라고 많이 느꼈었고 다행히 학생들이 이제 네, 3명 전부 다 이제 상을 받았던 그런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데 이 대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니어스 올림피아에 나갔던 그 프로젝트 연구를 바탕으로 좀 더 확장을 하거나 또는 연구에 대한 깊이를 좀 더 하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이 대회에 대한 이제 요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회도 역시 국제대회이고 굉장히 유명한 대회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올해까지도 코로나라는 그런 여파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 대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장이 돼가지고 이제 5월 9일이었었어요. 일반적으로는 4월 달에, 3월 말, 4월 달에 열리는 대회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여파로, 연장이 돼가지고 5월 9일 이제 했던 케이스고, 예,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어워드 리스트를 한번 볼게요. 어워드 리스트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이제 이과 쪽이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솔직히. 좀 더 이제 바이오나 화학 쪽에 쏠려 있거나 또는 이제 물리, 통계, 수학 또는 이제 하드코어 공대 쪽으로 좀 쏠려 있거나 이런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에서 이제 많이 이제 참가를 했었던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랜드 프라이즈가 있고 이 대회도 막상 본선에 그쵸 쇼트리스트를 해가지고 본선에까지 이제 올라간다면 상을 좀 후하게 주는 대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 골드 월드, 그랜드 프라이즈부터 시작해가지고 first prize, second prize, third prize 해가지고 네 상을 이렇게 많이 주는 대회예요. 네, 그 아노메이션까지 있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니어스 올림피아드랑 비스듬하게 금운동 그리고 네 아노메이션까지 있는 부분이고 네, 이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인 이제 자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격은 보시면 알겠지만 Students in US grade from 7th and 12th 7학년에서 12학년 사이 아무 학생 모두 사면 되고요. 꼭 홍콩 거주하는 홍콩 시민이 아니어도 돼요. 전 세계에서 열리는 이것도 국제대회입니다. 네.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있고 세 번째는 이게 굉장히 좋았었어요.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무려 5명까지 한 팀이 돼가지고 5명을 이끌고 여기 대회에서 출전을 하거나 그런데 프로젝트 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그 재밌던 기억이 네, 어느 정도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슈퍼바이저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invention.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작년에 이거 볼게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작년에 이제 공대 있죠. 그러면 서치를 해가지고 위치를 찾아볼게요. 너무나 특이했던 게 윌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라는 3D 프린팅이라는 조금 접근하기 힘든 그런 이제 기술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모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튼튼한 기반을 받기 위해서.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윌체어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하여튼 윌체어가 제가 보기에는 한 3팀에서 4팀 정도가 작년에 참가했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게 일반 고등학생들한테는 접근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그런 특별한 좀 고난이도 있는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대회에 참가했던 게 가장 기억이 났습니다. 타입은 두 가지 타입이 있고요. 하나는 invention, 네. New and original invention created by the students with the scientific knowledge and imagination.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흔히 얘기하는 연구, research예요. Research and scientific phenomena
on the application of scientific theory 나와 있고요. 필요한 부분은 역시 one page abstract 그리고 거의 3,000자 정도 되는 네. 그 그래픽하고 픽토리얼, 애니메이션 포함해 거의 30페이지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기에 논문, research 이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십 페이지 아닌가요? 네. 근데 3,000 단어라 그러면 만약에 한 학생이 하루에 500자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의 일주일, 5일에서 6일만 투자하면 3,000자가 나와요. rough draft로. 이걸 따르게 얘기하면 이 대회는 5명까지 참가하는 거기 때문에 5명이 나눠 가져간다면 대략 600자예요. 한 장이 조금 벗어나는. 네. 미국 대학교 에세이가 650자니까 실적으로는 그쵸. 자기 분량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학교 에세이 하나 정도 쓴다. 그만큼 연구 굉장히 오리지널한 생각이나 그리고 실험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네. 그리고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그 어느 연구가 만약에 본인이 상상할 부분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미련 없이 이 대회를 도전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꼭 이 대회에서 상을 받는 것 이상으로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연구나 데이터를 뽑고 그리고 학생들과 같이 이제 컬래버레이션 해가지고 논문을 직접 쓰게 된다면 굉장히 값진 결과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5minute PPT 비디오. 네. 이 부분이 있고 팀 비디오인데 보통 이제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많은 데에서는 성명이나 상담에 가면 만약 학생이 이과 쪽이라면 리서치를 하세요. 예. 이러면 좋은 데를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건데 거기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은 이 대회의 이제 가장 큰 좋은 거는 만약에 어떤 연구를 해가지고 학생이 이제 리서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연구 논문을 확보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활용 가치가 굉장히 커요. 네. 꼭 이런 대회 이제 KSF, 뭐 지니어스 올림피아드, 홍콩 대회, 뭐 ISF 이런 대회 나간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갔을 때는 리서치 연구 컨퍼런스 가가지고 발표할 수 있는 자격까지 얻게 됩니다. 네. 그 심지어는 제가 어떤 대회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홍콩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그 대회가 있었는데 2년 전에 일반고 학생이 이 시기쯤, 네, 이 시기 때 경제에 대해서 이제 연구 결과를 해가지고 1월 말인가 2월 달인가 그때 이제 코비드 전에 비행기를 타고 2박 3일 동안 부인이랑 같이 가가지고 일본에서 네, 학자들 본 앞에서 그 리서치 파인딩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까지 그 퍼블릭 인포메이션이기 때문에 그때 참가했던 사람들의 리스트가 PDF 나와 있는데 거기 찾아보면 그 대회의 그 카운플 학술 대회죠. 학술 대회에 참가했던 그 수백 명 그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 혼자였었습니다. 네. 그게 제가 얘기한 독특한 프로파일이에요. 네. 그 본인도 자기 얘기하기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술 나와가지고 발표했던 것 자체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자기한테는 굉장히 좋았다고 이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대회 같은 경우에도 실적으로는 그쵸 가장 큰 브레드버터가 3,000자 정도 되는 네, 이게 최대 분량이에요. 꼭 3,000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800자라도 이 대회에 나와가지고 입상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아있는 겨울방학 1, 2주 동안 이 대회에 대한 그쵸 요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대회에서 어느 아이디어로 한번 제가 도전을 해볼 건지 거기에 대해서 그쵸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하는데 너무나 좋아요. 보면 알겠지만 뭐 astronomy 나와 있고 material science, 네, environment science 지금 천문학 나와 있으니까 하나 얘기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학원 이제 선생님 중에서 컨설팅 해준 선생님께서 이제 카이스트 이제 그 대학원 쪽으로 이제 가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권위 있는 그런 과학 리서치 대회에서 금상을 받으셨어요. 네. 근데 금상을 받았는데 어떤 걸 받았냐? 본인이 어렸을부터 그 디카에 대한 매니아였었어요. 네. 디지털 캐머라 좋아하시고 막 ISO 노출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아시는. 어린 나이도 불구하고도 10살, 12살부터 그걸 익혀가지고 그런 부분을 굉장히 했었는데 그분이 시간 날 때마다 네, 천문대 이런 데에 가가지고 전국에 포진해 있는 그 천문대에 가가지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디카를 찍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날씨, 기후하고 사진 찍은 거 노출도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그 오염도, 네. 지금 그 한국에 있는 한국에서 바라볼 수 느끼지 못하는 그 오염도에 대한 상관관계를 디카
그 카메라하고 노출된 그런 그 디지털 카메라 된 그 필름하고 그 비교를 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본인도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줄 몰랐다. 근데 지금 공부해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참신한 방법으로 그렇죠. 진짜 전국에 있는 한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걸쳐가지고 전국에 있는 천문대에 가가지고 일일이 사진 찍었다 했던 거를 저한테 강조를 하시면서 얘기했던 게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노력 같은 게 이제 그 데이터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그 많은 노력을 했는 건지 그것도 충분히 이제 심사하는 부분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열정만 있고 굉장히 특이한 생각이나 그 이론들을 열정을 바탕으로 어떤 연구에 대해서 데이터를 확보할 마음이 있다면 저는 전 시간 때 얘기했던 지니어스 올림피아드하고 그래서 홍콩 그리고 올해부터 정식적으로 KSF 터트너로 시작된 이 홍콩 대회하고 같이 준비를 하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